최영만은 병원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는 걸 몇 번이나 바라봤죠.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공간은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꼭 진료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며칠째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차는 날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고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밝았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바닥과 하얀 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낡은 외투와 다른 구두가 유난히 대비되어 보였죠. 순간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괜히 눈에 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수대 앞에는 이미 몇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보며 기다렸고 직원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최영만은 줄의 맨 뒤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조금 두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괜히 앞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례가 되어 접수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건강보험증을 두 손으로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저 진료 좀 받으러 왔습니다. 말은 공손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하려고 신경 썼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받았습니다. 빠른 말투였고 눈은 모니터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어디 아프신데요? 질문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최영만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고요. 말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괜히 미안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직원은 그의 얼굴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외투의 낡은 소매, 오래된 구두, 손등에 굳은 살까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최영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약은 안 하셨어요? 목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최영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을 할 줄 몰랐고 방법도 잘 몰랐다고 말하려다 그만뒀습니다. 괜히 변명처럼 들릴까 봐서였죠. 대신 다시 한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짧게 내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대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 말에는 배려보다 경고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영만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된다고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기다리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는 꽤 뒤쪽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전화에 시선을 두고 있었고 누군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만은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괜히 숨을 고르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힐끗 그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은 길지 않았지만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최영만은 그 시선을 모른 척했습니다. 익숙한 감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든 한 번쯤은 겪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병원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은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저 초침처럼 조용히 이 시간을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저 진료만 받고 돌아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최영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병원에서의 이 하루가 단순한 진료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것도요.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기실의 공기는 생각보다 답답했습니다.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숨과 기침 소리가 섞여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영만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세우는 습관은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흐트러진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기표 번호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최영만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자신보다 뒤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불려나가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괜히 따지면 더 복잡해질 거라 여겼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도 안 불러요? 직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최영만은 그 장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밀리는 것보다 말 한마디의 온도 차이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허리가 뻐근해졌고 가슴의 답답함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는 손으로 가슴을 살짝 눌렀다가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유난스럽게 볼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아픈 티를 내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대기실 한쪽에서 직원이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젊은 환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웃으며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최영만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자신의 자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접수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누락된 건 아닐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귀찮은 노인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최영만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표정은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저기 혹시 제 순서가... 말을 꺼내는 순간 직원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쁘니까요. 짧고 단정한 말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고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최영만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대기표가 조금 구겨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이유도 목소리를 높일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영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자신이 환자가 아니라 방해물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감각을요. 자리에 다시 앉았을 때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평생 그래왔듯 이번에도 넘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아픔보다 더 분명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번호는 아니었습니다. 최영만은 시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의 기다림이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누군가의 태도가 사람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것도야. 하지만 최영만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영만의 이름이 불린 건 대기한 지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뜨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지 한 번 더 확인하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굳어 있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 애썼습니다. 괜히 더 늙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료실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아픔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쪽에서 짧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업무용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안은 조용했고 책상 위는 정리돼 있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앉아 있었고 최영만을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질문은 빠르게 던져졌습니다. 최영만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가슴 답답함, 숨참, 밤에 잠을 설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을 고르느라 문장이 자주 끊겼습니다. 의사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시선은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약 두어 달쯤 됐습니다. 짧은 질문과 짧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체크리스트 같았습니다. 최영만은 말을 조금 더 덧붙이려 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지, 요즘 몸 상태가 어떤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하죠. 그 말로 대화는 끊겼습니다. 최영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의자를 돌려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피로와 무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영만은 그 눈빛을 보며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자신이 시간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닐지, 귀찮은 환자는 아닌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서글펐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의사가 덧붙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선을 긋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이런 증상쯤은 흔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최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할 말도 질문할 용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료는 금방 끝났습니다. 검사 몇 가지를 적어 건네주고 다음 환자를 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밖에서 안내받으세요. 그 말로 대화는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최영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을 나서며 최영만은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놓친 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문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를 꼭 쥐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갈 때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복도는 밝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기대했나 보다고요. 다들 바쁜데 어쩔 수 없다고요. 검사실로 향하는 길, 최영만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병원에서 자신이 환자로 대접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처리해야 할 대상에 불과한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말하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듯 조용히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직은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사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최영만의 걸음은 더 느려졌습니다. 몸이 아파서라기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검사 안내지는 자꾸만 접혔다 펴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검사대기 의자에 앉았을 때 최영만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까보다는 통증보다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무시당했다는 감각이 아픔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괜히 자신을 탓했습니다. 차림이 너무 초라했나 말투가 더 또렷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환자들이 오가며 작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짧게 응대했습니다. 최영만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벽 쪽에 서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바라봤습니다. 앉아 있으면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벽에 기대선 자세가 오히려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해줬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손에 닿았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고 화면에는 기스가 나 있었습니다. 최영만은 그 전화기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병원에 오기 전까지는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괜히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도 괜찮은 건지, 이런 대우를 아무 말 없이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참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만은 조용히 병원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피해 벽 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길은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이 내려진 뒤였습니다. 전화는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아버지,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만은 잠시 말을 고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병원에 왔는데 말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는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묻는 말들이 이어졌지만 최영만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접수에서의 태도, 대기 시간, 진료실 안의 분위기까지요.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분노도 섞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최영만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해결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감각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소리가 흘렀습니다. 안내방송, 발걸음 소리, 문 여닫는 소리까지 모두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최영만은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이 하루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병원 안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영만이 벽에 기대선 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병원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변화였습니다. 접수대 쪽에서 직원 하나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로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장은 단정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안내 표지판을 한번 훑어본 뒤 곧장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그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세웠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에 대화가 오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직원의 표정이 점점 바뀌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눈이 커졌고 고개가 연신 끄덕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까지 그쪽을 힐끗거리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로비의 소음이 순간 낮아진 듯 느껴졌습니다. 최영만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자신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아까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괜히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을 벽에서 떼고 바르게 섰습니다. 몸을 곧게 세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접수 직원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최영만을 발견했습니다.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판단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옆 직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다른 환자들도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흐르던 불평과 짜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이런 침묵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쪽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복도를 오가며 서로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빨랐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메모를 들고 급히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리듬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최영만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더 작아졌을 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유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접수대에서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그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고 표정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영만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직원은 입을 열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 짧은 침묵이 병원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최영만은 그 침묵 속에서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병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미 평소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선택 하나가 이 공간 전체에 파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의 중심에 말없이 서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접수대 앞에 다가온 직원은 최영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는 내려가 있었고 손은 앞에서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잠깐의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그 망설임은 자신이 어떤 태도로
말을 꺼내야 하는지를 재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낮아졌고 말끝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최영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직원은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대기실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직원은 그에게 앉으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최영만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괜히 시선이 모였습니다. 그는 불편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까 접수대에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영만을 보자 곧장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분명했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은 또렷했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최영만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화를 낼 이유도 반박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상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병원이 바빴고 직원 교육이 미흡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영만은 설명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가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더 묻지 않겠다는 뜻과 이미 충분히 알았다는 뉘앙스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바닥에 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무심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조차 분위기에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최영만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통쾌함보다는 낯설음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이런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환자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진료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부탁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최영만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시 진료를 받을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피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에 주변은 다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최영만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제 무시가 아니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영만은 알았습니다. 판은 이미 바뀌었다는 걸요. 큰 소리도 거친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인데 태도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영만이 병원을 나서려 할 때 중년의 남자는 다시 한번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지만 예의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최영만 앞에 서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거리 하나까지 계산된 태도였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운영 구조, 최근 바뀐 상황,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내부 보고까지요. 말은 길었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이 상황을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영만은 그 말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무례했던 표정들은 사라지고
대신 긴장과 후회가 엿보였습니다. 그 변화가 최영만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병원 출입문 쪽이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빠르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단호했고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최영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다시 한번 굳어졌습니다. 남자는 최영만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많이 불편하셨죠? 그 한마디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가진 무게를 모두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올 걸 알고 있었던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그 말은 상황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전달된 뒤였습니다. 아들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접수대, 대기실, 직원들의 얼굴까지 차례로 살폈습니다. 눈빛에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주변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뒤늦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상황을 수습하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최영만의 팔꿈치를 살짝 잡고 병원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보호하듯 단단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심히 지나쳤던 시선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최영만은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시선에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영만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신호였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사람들만 제자리에 서서 상황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소리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이름 하나가 병원 전체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병원 문이 닫히자 바깥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최영만은 잠시 서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병원 안에서 참아왔던 감정이 이제야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최영만의 걸음은 병원에 들어올 때보다 훨씬 안정돼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풀린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환자로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차 문을 열어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책임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최영만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차에 앉은 최영만은 병원 건물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이름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뒤늦은 정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말을 아꼈고 접수대에는 이전보다 낮은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 변화는 기록으로 남지 않겠지만 사람들의 태도에는 분명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최영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요. 사과도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구든 겉모습이나 나이로 판단받지 않는 세상이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 바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작은 증명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병원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최영만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건 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들은 운전에 집중했고 최영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길었지만 불필요한 감정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최영만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를 조용히 대하는 법, 그리고 조용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병원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오래 기억하게 될 겁니다. 최영만은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이 있다는 걸 오늘 그는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참교육이었습니다.